우리의 이야기는 마법이 넘쳐나는 세상에 사는 가난한 소년, 윌스 알프레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윌스에게 마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마스를 탐험하고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5 마법사 중 한 명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윌스는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 지원을 하러 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처럼 쓸모없는 소년이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줌의 만화조차 없었으니까요. 그 후 그는 아카데미의 교장에게 불려갔고, 강사들은 교장에게 그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쓸모가 없으며 아카데미에 아무런 가치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그의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검을 건넨 뒤 갑자기 사방에서 그를 향해 여러 번의 마법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모든 공격을 피했고, 단 몇 초 만에 공격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교장은 자신이 목격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소년이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미래에 그들에게 매우 유용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아카데미 입학을 승인했지만 엄격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합격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매일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스는 즉시 동의했고, 마침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압도적인 행복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결국 윌스 알프레드는 아카데미 전체에서 굴욕적인 괴물과 불의 사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실에 조용히 앉아 마법 주문을 복습하고 있을 때 강사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윌스가 다가가자 강사는 그에게 마법 지팡이를 건네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주문을 걸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강사는 윌스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학생들 앞에서 그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 그를 불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윌스는 주문을 외우려 시도했지만 완전히 허사였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끼어들어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그의 앞에 서 있던 수전공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학생은 아카데미에서 가장 유명한 불의 마법 사용자 중 한 명인 시온 발 거스틴이었습니다. 강사와 시온은 즉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시온은 온갖 방법으로 윌스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이 아카데미가 마법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그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아니며, 윌스 같은 낙오자들은 이런 굴욕을 계속 견디는 대신 사라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윌스는 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그는 천재 소꿉친구인 아리아와 함께 앉아 탑을 탐험하고 도시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5마법사신 마기아 반더 중 한 명이 되겠다는 그의 가장 큰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아리아는 그것이 자신의 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들었고, 두 사람은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시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되어 마기아 반더에 합류하자는 약속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윌스에게 그 꿈들은 서서히 아득한 환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에게 만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조금씩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리아는 압도적인 마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마법을 창조해내는데 성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무시무시한 재능과 믿을 수 없는 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 중 한 명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마기아 반더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데이모스를 향해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윌스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말없이
서 있었고 그들 사이의 거리가 이미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직전 그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그들이 함께했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자신이 아무리 약하고 마법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에게 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아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미셔 그를 믿는다고 안심시켰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리아는 탑에 올랐지만 윌슨은 여전히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번이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며 언젠가 모두 윌스 알프레드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이 계속 지났고 그는 멈추지 않고 꿈을 쫓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교실을 떠나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주고 항상 도우려 했던 극소수의 강사 중 한 명인 워킨 교수에게 향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교수는 그가 반복적으로 데이모스에 들어가 괴물과 싸우며 끊임없이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 즉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여전히 사점이 더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데이모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즉시 교수는 그를 깊이 동정했고 마침내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윌스에게 물리치면 4점을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몬스터가 존재하는 지미스의 6층으로 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웰스가 살아서 돌아왔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그에게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윌스는 너무 기뻐서 흥분하여 즉시 교수를 안았고 반드시 그 몬스터를 물리치겠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온이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오직 윌스가 주간 포인트를 얻는 것을 막고 아카데미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만들기 위해 윌스보다 먼저 데미스로 내려가 자신이 직접 몬스터를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무시무시한 증오심을 품고 시온은 친구들을 모아 4점짜리 몬스터를 찾기 위해 함께 6층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윌스는 교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누군가 자신의 꿈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데미스로 내려갔습니다. 던전을 걷는 동안 그는 자신과 동행하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며 고양이의 후각을 사용하여 몬스터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 시온은 이미 몬스터의 위치에 도달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들 중 한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충격이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몬스터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로 인해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반면 학생들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명 소리를 듣고 윌스가 도착했고 그들에게 다다른 순간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온은 바닥에 누워 화염 마법으로 필사적으로 몬스터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려 지금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윌스는 마침 모든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시온이 오직 자신을 제거하고 자신의 꿈을 파괴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윌스는 잠시 멈춰서서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아카데미에서 쫓아내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개입해야 하는지 마음속 깊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윌스는 아리아가 눈앞에 서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며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눈앞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몬스터는 이미 시온순을 향해 돌진해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려 했지만 윌스는 즉시 뛰어들어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했습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몬스터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움직였고 몬스터가 그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괴물이 여러 번 공격했지만 윌스는 기민하게 벤 한 번으로 손가락 중 하나를 자르기 전에 모든 일격을 능숙하게 피했습니다. 그러자 몬스터는 다시 한번 바위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윌스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부순 뒤 그곳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몬스터의 어깨에 착지한 뒤 빠르고 강력한 연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몬스터는 더 이상 그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교수, 워킨에게 가서 시온 일행이 데이모스에 들어갔으며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워킨은 그들이 몇 층으로 갔는지 물었고 6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즉시 윌스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윌스가 눈앞에서 누군가 죽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하게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무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여주는 마법 수정을 열었고 전 장면이 그들 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윌스는 사장에서 저지합시 없이 몬스터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몬스터는 거대한 검을 그를 향해 휘둘렀지만 윌스는 공격을 완벽하게 피한 뒤 순식간에 그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몬스터가 뒤로 물러나는 동안 윌스는 검을 쥐고 전투를 끝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순간 몬스터는 엄청난 양의 마력 에너지를 모아 그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그것을 능숙하게 막아낸 뒤 몬스터의 머리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파괴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몬스터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윌스는 빛이 결코 멈출 수 없는 진정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교수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에드워드는 윌스 같이 마법도 없는 소년이 시온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약하고 무력해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제거할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윌스는 시온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함께 데미스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워킨 교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법사들이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계급은 디마스의 꼭대기에 사는 가장 강한 다선 마법사인 마기아 반더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계급에 도달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마법을 창조해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녀를 마기아 반더에 합류한 역대 최연소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미스 내에서 몬스터를 죽임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포메이션 포인트 7200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윌스가 죽인 몬스터처럼 그 하나만으로도 10점을 얻을 수 있었죠. 학생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한 반면 에드워드는 제자 시온이 윌스에게 패배한 사실 때문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곧장 아카데미의 교장에게 가서 윌스를 아카데미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위험해졌으며 마력이 없는 사람이 그들 사이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학생들을 자신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그의 말에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윌스의 마법 기록을 펼쳤고 만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치는 모든 면에서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명백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같은 사람을 퇴학시키는 것은 아카데미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너무나 강경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윌스는 특별 시험을 치러야 했고 만약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녀는 에드워드가 다시는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즉시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윌스는 콜레트와 함께 교실을 나섰고 두 사람은 평화롭게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치며 밥을 먹기 위해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에드워드가 그들 앞에 나타나 윌스에게 자신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며 콜레트에게는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윌스를 전투 경기장으로 데려갔고 윌스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시험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윌스에게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 자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공격을 마치면 통과하여 5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의 꿈은 끝날 것이고 아카데미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기습 공격으로 윌스를 향해 순식간에 돌진했습니다. 윌스는 가까스로 첫 번째 일격을 피했지만 또 다른 공격을 받아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며 온갖 방법으로 그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둘 사이의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공격은 에드워드에게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을 모아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지만 에드워드의 보호막 주문이 그를 완전히 마진했습니다. 다음 순간 윌스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치명적인 마법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에드워드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 마법 주문 하나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를 무자비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마법 공격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윌스의 몸은 피할 틈조차 없이 사방에서 공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에드워드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재미있는 놀이인 것처럼 취급하며 무서운 수준의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윌스는 마침내 몸이 거의 부서진 채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증오했고 오직 다시 일어나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자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 콜레트는 그를 몹시 걱정하며 초조하게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애완 고양이 키키가 방에 들어와 윌스의 로커 앞에 서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콜레트는 고양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즉시 이해했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에드워드는 분노에 차 윌스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밟고 끊임없이 모욕했습니다. 그가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하며 그의 모든 발버둥은 결코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와 같은 수천 명의 군인이라도 단 한 명의 진정한 마법사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정신적으로 그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항복하고 아카데미를 떠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윌스는 아리아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평생 동안 겪었던 모든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에드워드의 발을 거칠게 밀어내고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순간 콜레트가 도착하여 그를 향해 그의 검을 던졌습니다. 윌스는 곧바로 검을 잡고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었고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에드워드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즉시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윌스는 완벽한 순간에 검으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에드워드는 다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윌스는 놀라운 기술로 그의 일격을 계속 피한 뒤 가장 강력 마법 공격조차 쉽게 방어해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윌스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하늘 높이 도약했습니다. 다음 순간 에드워드는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윌스는 무서운 속도로 위에서 내려와 에드워드의 마법 장벽을 완전히 부수고 그를 향해 돌진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격이 닿기 직전 윌스는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멈추고 에드워드의 얼굴에 상처만 낯숨겼습니다. 에드워드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윌스로서는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고 교수에게 상처를 입혀 추가로 5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콜레트는 서둘러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윌스의 몸은 더 이상 데미지를 견디지 못했고 극도의 피로와 부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교장은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고 윌스가 공식적으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구도 더 이상 아카데미에 그가 있다는 것에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윌스는 평소처럼 도시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중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놀라운 몸놀림으로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들을 줍던 중 그는 충격적인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아리아가 완전히 새로운 얼음 마법을 발견했지만 연구를 완성하고 마법을 온전히 탐구하기 위해선 강력한 몬스터 여러 마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윌스는 뛸 듯이 기뻐하며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기숙사 친구인 러스티를 만나 데이모스에서 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마법 도구들을 부탁했습니다. 러스티는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윌스는 밧줄과 폭발물, 그리고 여러 장비들을 챙긴 후 곧바로 데이모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먼저 4층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화염 마법으로 몬스터들을 박살내고 있는 시온, 볼 거스틴이었습니다. 윌스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몬스터를 너무 빨리 해치우고 있어서 이곳에 계속 있다간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던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5층으로 내려가자마자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한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재빨리 고개를 돌려보니 3마리의 몬스터가 한 소녀를 에워싼 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스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속도로 몬스터들을 향해 돌진했고 순식간에 차례차례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고 그녀의 이름이 아이리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상냥하고 다정한 소녀였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이리스는 윌스가 마법을 전혀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오직 겁만으로 그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떨어지지 않고 그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윌스는 그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던전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윌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을 손에 쥐었고 아이리스는 그가 뭘 하는지 영문을 모른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쪽 동굴에 극도로 위험한 몬스터가 있으며 그 힘이 엄청나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함께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혼자 들어가 놈을 처리할 테니 그녀에겐 밖에 남아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를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동굴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윌스가 조심스레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몬스터가 경고도 없이 나타나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윌스는 공격이 닿기 직전에 아이리스를 붙잡고 멀리 뛰어올라 피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몬스터와 거리를 벌렸고 윌스는 놈을 상대할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그녀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몬스터는 얼음 개구리였고 무려 12점이나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윌스는 이번 상대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시스는 그의 계획에 동의했고 윌스는 전투를 준비하며 마법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엄청난 속도로 몬스터를 향해 돌진해 놈의 주위를 계속 돌며 주위를 분산시키고 혼란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개구리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윌스가 갑자기 챙겨온 밧줄을 꺼내 몬스터를 향해 던진 다음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재빨리 반대쪽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가 무슨 속셈이었을까요? 몬스터는 숨을 쏘쏘하며 곡하려 했지만 그의 속도가 워낙 무시무시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윌스는 멈추지 않고 놈의 주위를 계속 맴돌며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사방에서 밧줄을 몸에 감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몬스터는 제자리에 완전히 묶이고 말았습니다. 윌스는 자신만만하게 그 앞에 서서 마무리를 지을 준비를 했고 놈 같은 얼음 몬스터는 불길을 오래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밧줄에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밧줄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대를 휩쓸었고 몬스터에게 생존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윌슨은 자신의 지능과 전투 경험을 증명하는 뛰어난 전략으로 얼음 개구리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윌슨은 점수를 얻기 위해 몬스터의 수정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이리스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어느 비밀스러운 방 안에 나타났고 머리를 풀고 완전히 모습을 바꿔 자신이 연기하던 나약한 소녀가 절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거대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진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경외심에 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5 마법사, 바로 마기아 반더 본인들이었습니다. 해리엇, 비너스, 엘렌, 그리고 아리아 말이죠. 하지만 그곳엔 4명뿐이었습니다. 5번째 멤버는 고령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리스는 바로 그들의 전속 스카우트였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탑을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마침내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고 확언했습니다. 자신을 직접 지켜줄 만큼 강하고 뚜렷한 꿈을 가졌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꿈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놀라운 기술로 몬스터를 해치우기까지 했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아리아는 아지리스가 말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소꿉친구 윌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마기아 반더 멤버들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비웃으며 그녀가 말한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압도적인 마력 없이 그 경지에 도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려면 평범한 마법사들보다 훨씬 강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그들은 그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둘씩 방을 나섰습니다. 반면 아리아는 윌스가 어릴 적 그녀와 나눴던 꿈을 여전히 쫓고 있다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행복해야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안에서는 마법 골렘들을 물리쳐야 하는 새로운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마법 주문을 사용해 골렘들을 쉽게 파괴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인 건 콜레트, 시온, 그리고 엘프족 출신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대하고 끔찍한 몬스터가 모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몬스터는 곧바로 얼음 마법을 써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대부분의 골렘을 파괴했고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무시무시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윌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맨손으론 골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를 비웃기 시작했고 그는 조용히 물러나 멀리 떨어진 구석에 혼자 앉아 자신의 나약함에 슬퍼했습니다. 그때 아카데미의 수석 학생인 줄리어스 메도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줄리어스는 윌스에게 아카데미에 내가 있는 게 짜증나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저 마법도 못 쓰는 학생이 자기들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윌스가 자신의 길을 방해한다면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윌스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하루하루 더 많은 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식당으로 가서 콜레트와 함께 앉았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콜레트는 그를 위로하며 다음 주에 마법 축제가 열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가장 강한 학생들이 모두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행사였습니다. 그녀는 마기아 반더의 스카우트가 가끔 그 축제에 참석해 재능 있는 학생들을 살펴보고 그 실력을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참가에 윌스 알프레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윌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안에서 동급생들의 조롱을 견디기도 벅찼고 도시 전체가 자신을 비웃는 상황까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사과하며 기대를 저버려서 미안하다고 말한 뒤 혼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모두가 축제를 위해 훈련을 시작할 때
윌스는 아카데미 학비를 벌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선술집은 드워프들의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고 존중했습니다. 윌스는 하루가 다 끝날 때까지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주문을 받고 밤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접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줄리어스가 친구 2명과 함께 선술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마법으로 드워프들을 괴롭히려고 왔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줄리어스는 선술집 안에 있는 윌스를 발견하고는 곧장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실패자들은 드워프 옆을 빼면 갈 곳이 없고 너희 모두 다 완전히 쓸모없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드워프 중 한 명이 화를 냈지만 그는 대꾸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줄리어스는 거만하게 자리에 앉아 음식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드워프들이 그가 시킨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음식은 개나 먹을 쓰레기라고 했고 드워프들은 쓸모없는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윌스는 마침내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줄리어스 바로 앞에 서서 당장 방금 한 말을 취소하고 드워프들에게 던진 모든 모욕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어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넌 아무것도 못한다며 비웃고는 그를 향해 접시를 집어 던지며 자신이 이 선술집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윌스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둘 중 누구도 더 입을 열기도 전에 윌스가 엄청난 힘으로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고 선술집 전체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윌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일하는 곳이 모욕당하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거란 사실을요. 줄리어스는 잠시 바닥에 넘어졌지만 엄청난 분노로 재빨리 다시 일어났고 윌스를 향해 여러 차례 얼음 마법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윌스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지만 검없이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음 주문 하나가 그를 강타했고 그를 뒤쪽 벽에 꽂아버렸습니다. 그 후 줄리어스가 다가와 그를 무자비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지만 윌스는 티끌만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은 채 강렬한 분노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줄리어스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는 윌스에게 드워프들을 무사히 놔두길 원한다면 마법 축제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 집 모두가 보는 스잡에서 그에게 철저하게 굴욕을 주겠다고 하면서서요. 결국 윌스는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드워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놈에게 죗값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빠르게 지나자고 마침내 마법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인파가 몰려들었고 곳곳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올해 축제의 우승자가 누가 될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해설은 에드워드 교수와 함께 렐프 칼리파가 맡았습니다. 렐프는 극도로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를 시작하며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아카데미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걸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회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는 화산지대, 늪지대, 사막지대, 그리고 숲지대라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팀은 이 구역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해 마지막 경기장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팀에겐 왕관이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축제 곳곳은 축하의 열기와 환상적인 마법 공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늘을 날았고 다른 학생들은 관객들 앞에서 놀라운 마법 주문을 뽐냈습니다. 한편 아이리스는 교장 옆에 서서 참가자들을 관찰하며 마기아 반더에 합류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오는 콜레트가 자기를 팀으로 선택한 이유가 자신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콜레트가 그에게 팀 합류를 제안한 이후로 더 확신했죠. 그래서 그는 그녀가 마침내 윌스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에게 다가가 보니 윌스가 같은 팀원으로서 그녀와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오는 분통을 터뜨리며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쟤 같은 놈을 팀에 끼워줄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콜레트는 차분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팀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참가 최소 호요건을 채우려면 추가 점수를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순간 시온은 자기가 강해서 뽑힌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했던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죠. 그 후로 그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직후 랄프는 축제에 출전하는 강력한 팀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엘프팀으로 아카데미에서 손꼽히게 강한 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카데미 수석 학생이 이끄는 줄리어스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이 호명되자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콜레트와 시온 같은 강력한 전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학생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하게도 윌스의 팀이었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모든 팀은 시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무렵 워렌 교수는 윌스가 팀과 함께 출전하려는 모습을 보고 그가 마딘 앞에서 망신당하는 걸 막기 위해 말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조용히 사과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회에서 꼭 이길 거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대회 출발선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울렸고 시험장에 수천 개의 거대한 골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건 예전에 윌스가 손끝 하나 대지 못했던 바로 그 골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윌스는 무서운 속도로 놈들을 향해 돌진했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콜레트가 윌스의 신의 능력이 올려주는 강화 마법을 걸어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는 자기 앞을 막아선 골렘의 절반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굳어버렸습니다. 윌스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전진했고 랄프와 관중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대회의 두 번째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공격을 퍼붓는 움직이는 마법 대포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콜레트는 팀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 장벽을 쳤고 윌스는 대포들을 향해 직접 돌진했습니다. 그때 콜레트가 그 앞에 여러 자루의 마법검을 소환했습니다. 윌스는 재빨리 그 검들을 집어 들고 놀라운 정확성으로 대포들을 차례차례 박살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그는 마지막 대포 하나만 남기고 전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대포에 다가가 단칼에 반 토막을 냈습니다. 모두가 윌스가 진짜로 이 축제에서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은 팀들도 경기 구간을 통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줄리어스는 윌스가 전진하는 걸 태연하게 지켜보았고 팀원 중 한 명이 서두르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어스는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사이 윌스는 계속 나아갔고 마법 함정으로 가득했던 세 번째 구간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숨만 지나면 마지막 경기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윌스는 재빠르게 작전을 짰습니다. 경기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숲에 먼저 숨어서 다른 팀이 왕관에 다가가지 못하게 매복하자는 것이었죠. 무척이나 영리한 계획이었지만 한편 시온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윌스 때문에 느꼈던 모든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데이모스 안에서 그에게 구출받아 자기 자신이 한없이 나약해 보였던 때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강하며 윌스 같은 놈의 부하인 것처럼 뒤를 따라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속으로 되뇌며 마음속 증오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윌스가 작전을 실행하려던 찰나 치명적인 공격이 아슬아슬하게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윌스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고 고개를 돌려 공격한 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줄리어스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윌스 바로 앞에 서서 모두의 앞에서 그에게 굴욕을 주겠다던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수백 개의 마법 공격을 그를 향해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윌스는 즉시 달리기 시작하며 간신히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숲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시온이 나타났고 그의 얼굴에 서린 증오와 분노는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줄리어스와 맞설 거라 생각했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자신의 모든 분노를 윌스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화염 마법 주문을 모아 윌스를 향해 직접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콜레트가 끼어들어 마법 장벽을 만들어
폭발로부터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의 위력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숲의 거대한 부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윌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같은 팀인데 왜 시온이 자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하지만 시온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윌스에게 그의 곁에 서 있으면 자신이 그저 나약한 부하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더 이상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앞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진짜 시온이 누구인지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윌스는 그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시온은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윌스를 향해 곧장 돌진하여 그를 강제로 전투에 끌어들였습니다. 콜레트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줄리어스가 끼어들어 마법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그렇게 윌스는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온이 온 힘을 다해 그를 공격하는 동안 그는 마침내 검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반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연이은 공격에도 그는 여전히 반격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라우프와 관중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회가 아직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같은 팀원을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우프조차도 에드워드 교수에게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것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팀원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에 몹시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온의 분노는 마침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격렬한 공격으로 윌스를 날려버린 뒤 그의 다리를 붙잡고 엄청난 힘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몸을 빼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온은 격노하며 소리쳤고 윌스에게 계속 피하기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고는 만약 윌스가 자의로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강제로라도 공격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모든 마력을 한 번에 모은 다음 전설의 날개 달린 독수리 주문을 해방했습니다. 주문이 나타나는 순간 모두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그런 수준의 힘에 도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독수리가 무서운 속도로 윌스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공격을 피하고 재빠른 일격으로 순식간에 독수리의 날개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는 몇 초 만에 재생되었습니다. 윌스는 전력을 다해 계속해서 달리며 공격을 피했지만 맹공은 그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시온 역시 자신의 막대한 힘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윌스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왜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결코 시온에게 상처를 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오직 자신의 꿈에 집중하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뿐이었는데 왜 모두가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는 걸까요? 그 순간 시온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모두가 윌스를 괴롭혔을 때 자신만이 유일하게 그를 방어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윌스와 가까워지려 노력하며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윌스는 그를 완전히 거절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온은 그 말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윌스는 자신의 나약함과 마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려 했습니다. 시온이 원했던 건 단지 윌스가 자신을 진정한 라이벌로 인정해주는 것, 수년 동안 자신이 그를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윌스는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시온은 단지 그와 경쟁하며 그의 곁에 서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자신의 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윌스는 천천히 일어나 만약 그것이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온은
마침내 윌스가 자신을 진정한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전설의 독수리를 다시 한번 소환하고 가장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독수리가 한쪽에서 공격하는 동시에 시온은 반대쪽에서 마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윌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을 정확히 읽어낸 후 전속력으로 돌진해 독수리 위로 곧바로 뛰어올라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마법 코어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시온을 향해 곧장 돌진하여 그를 가격하려 했지만 갑자기 마법 장벽이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콜레트가 줄리어스로부터 도망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녀의 상태를 본 순간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시온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서로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왕관에 도달했을 거라며 계속 입을 열면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윌스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콜레트에게 덮어준 뒤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왕관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콜레트는 그의 행동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한편 마침내 마지막 경기장이 열렸고 줄리어스가 팀원 2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라우프는 마침내 줄리어스가 도착했으며 이제 아무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흥분하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거대한 운석이 갑자기 하늘에서 경기장 한가운데로 추락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경기장 전체가 거칠게 흔들렸고 그곳에서 윌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줄리어스와 그의 팀원들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윌스는 마치 진압자 사자처럼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줄리어스는 침착한 척하려고 애쓰며 환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모두 앞에서 먼저 굴욕을 주지 않고 쉽게 이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가 와서 기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도전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갑자기 줄리어스가 경기장 전체를 뒤덮는 연막탄을 던졌고 윌스는 즉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주변을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공격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연기가 사라진 후 충격적인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줄리어스는 분신 주문을 사용해 사방에서 윌스를 둘러싸는 7개의 완벽한 복제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관중 전체가 경악한 가운데 갑자기 분신 중 하나가 윌스에게 다가와 그의 바로 옆에서 폭발하며 그를 얼음으로 바닥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줄리어스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아리아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주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주문에 숨겨진 비밀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했으며 곧 그녀가 서 있는 탑에서 그녀를 끌어내려 자신의 마법에 비하면 그녀의 마법은 쓸모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윌스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고 그는 자신을 구속하던 얼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줄리어스를 노려보며 일어서서 그가 아리아를 모욕하는 방식을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 사이 줄리어스의 분신들은 쉬지 않고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윌스는 그 공격들을 막아내느라 고군분투했습니다. 갑자기 3명의 분신이 그의 주변에 삼각형을 만든 뒤 전설적인 봉인 주문을 시전하여 거대한 얼음 피라미드를 만들어 그를 그 안에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룰리어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장 강력한 주문을 발동시켰습니다. 거대한 얼음 대포가 하늘에 나타나 거대한 얼음 결정을 피라미드 위로 직접 떨어뜨렸습니다. 무시무시한 폭발이 지면 전체를 파괴했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윌스가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러스티와 콜레트조차도 친구가 잔해 속에 묻혔다고 믿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줄리어스는 자랑스럽게 관중을 향해 돌아서서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기아 반더의 5번째 멤버이자 아리아의 후계자가 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리아의 마법조차 자신의 힘에 비하면 쓸모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거만에 빠져 있던 그때 그의 뒤에 있던 얼음이 갑자기 산산조각 났습니다. 윌스가 무서운 분노로 그를 노려보며 잔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리아의 마법을 약하다고 말하는 자는 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줄리어스가 즉각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윌스는 일격을 피하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줄리어스의 팀원 2명 뒤에 나타나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들을 쓸쓸어뜨렸습니다. 줄리어스의 팀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순간 그의 모든 분신들이 눈앞에서 부서졌습니다. 윌스는 화난 얼굴로 그를 노려보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어스는 자신을 강화하고 분신을 조종하기 위해 팀원들의 만화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분신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죠. 그런 다음 윌스는 그에게 다시는 자신을 아리아와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줄리어스는 윌스가 이미 자신의 주문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는 윌스를 죽이는데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분신 주문을 다시 발동하여 사방에서 윌스를 포위했습니다. 분신들이 쉬지 않고 공격했지만 윌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모든 일격을 막아냈습니다. 한편 줄리어스는 윌스가 진짜 몸을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믿고 결정적인 일격으로 싸움을 끝낼 준비를 했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윌스가 갑자기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에 줄리어스는 순식간에 뒤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모든 분신이 똑같이 생겼는데 윌스가 어떻게 진짜 몸을 찾아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윌스는 화를 내며 마법을 모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마법의 진정한 주인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주문의 창시자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개발해온 그의 소꿉친구 아리아였습니다. 줄리어스가 아무리 그녀를 모방하려 해도 그녀의 진짜 수준에는 결코 닿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진짜 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윌스는 그저 분신들의 발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줄리어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분신들은 바닥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윌스는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돌진해 또 다른 공격으로 그를 다시 날려버렸습니다. 줄리어스는 미친 듯이 웃으며 일어나 자신의 모든 마력을 한꺼번에 분출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분신을 소환하고 여러 공격 주문을 동시에 결합시켰습니다. 공격이 사방에서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윌스는 침착하게 분신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분석한 뒤 돌진하여 첫 번째 분신을 즉시 파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너무나도 무서운 눈빛으로 줄리어스를 바라보았고 줄리어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도망치려 했지만 윌스는 멈추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분신을 차례차례 파괴해 나갔습니다. 모든 분신이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줄리어스는 윌스가 결국 추격을 멈출 거라 생각하며 달리기 시작했지만 윌스는 전속력으로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기장 가로지질러 날려버리고 얼굴을 바닥에 처박는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줄리어스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관중 전체가 윌스의 압도적인 힘을 목격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이내 경기장의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남은 것은 단 하나, 왕관을 차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축제 우승자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다가가기도 전에 엘프팀의 비지널이 갑자기 나타나 그보다 먼저 왕관을 거머쥐고는 자신을 싸우지 않게 하고 길을 열어준 윌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윌스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을 겪고도 결국 왕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리아는 탑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희생, 그가 모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쫓는 그의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언젠가 윌스가 자신에게 닿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홀레트의 경우
경기장 안으로 다가가 그를 위로하며 왕관을 놓친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침내 모두가 진실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윌스 알프레드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한 학생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도 말입니다. 윌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침내 미소를 지었고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축제의 끝을 알리는 기념행사가 열렸고 윌스는 워킨 교수와 함께 드워프들의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그를 위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가 해준 모든 일에 끊임없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자부심과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윌스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조로 그들에게 새로운 접시 닦기를 데려왔다고 말했는데 그 일꾼은 다름 아닌 줄리어스 본인이었습니다. 한편 줄리어스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굴욕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윌스는 평소처럼 아카데미로 돌아갔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이 갑자기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고 가까워지려 했으며 여학생들조차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했지만 콜레트가 대놓고 질투하며 곧바로 그를 빼내갔습니다. 그 후 며칠이 빠르게 지나가고 수업이 끝난 후 윌스는 검을 수리하기 위해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 중 한 명인 레아나였습니다. 게다가 매우 명망 있는 가문의 일원이기도 했죠. 윌스는 처음에 당황하여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윌스를 부른 게 맞다고 확인시켜 주었고 중요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던 윌스는 그녀가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른 채 뒤따랐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어느 비밀방에 들어갔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줄리어스, 시온 그리고 비지널이 있었습니다. 레하나 본인과 더불어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학생 3명이 모여 있었고 그들조차도 왜 자신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레하나가 자신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디마스 내부에서의 실전 훈련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생존하면서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들을 불러 모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한 학생들이라 믿었고 그들이 한 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어스와 시온은 즉각 분노를 터뜨리며 윌스처럼 법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고 우겼습니다. 그 순간 비지널이 두 사람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윌스가 최근 그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두 앞에서 어떻게 그들 2명을 모두 쓰러뜨렸는지 말이죠. 그는 심지어 시온에게 윌스가 데이모스 안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까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줄리어스가 드워프들의 선술집에서 접시 닦기로 일하게 된 것도 조롱하면서요. 그 후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나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레아나는 작은 금속 컵을 꺼내 그 안에 동전을 넣고는 각자 비슷한 동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팀에 합류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컵 안에 자신의 동전을 넣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비지널이 제일 먼저 컵 안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다른 이들도 하나씩 동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새로운 팀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 팀이 바로 실전 훈련 동안 데이모스로 내려가게 될 그 팀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다음날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교수는 이번 시험이 그들이 예전에 겪어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 몇 시간 동안만 디마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꼬박 7일 동안 머물게 될 것이었습니다. 실전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 그는 또한 이번이 처음으로 7층에서 10층까지 깊이 내려가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에드워드가 나서서 이번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사가 걸린 도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매년 최소 서너 명의 학생이 괴물과 싸우다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학생들에게 극도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모든 교수들이 위험구역 곳곳에 분산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시사항을 잘 이해했고 각자의 짐을 챙긴 뒤 데이모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콜레트는 내내 윌스 곁에 머물겠다고 고집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모두가 마침내 데이모스로 진입했지만 들어간 순간 거대한 던전 거미 떼가 나타나 곧바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순간 레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마법을 사용하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거미를 쓸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힘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후 팀은 계속해서 데이모스 깊숙한 곳으로 전진했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모든 괴물들은 팀원 중 한 명이 마법을 사용해 쉽게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아직 단 하나의 평가 점수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비지널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윌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 그가 싸우는 방식으로는 팀의 발목만 잡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스는 그 말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괴물들과 계속 싸우는 동안 몇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데이모스에서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팀은 결국 비교적 안전한 구역에서 멈춰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윌스가 가져온 식량을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비지절의 차례가 되자 그는 윌스의 손에서 직접 음식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윌스에게 음식을 바닥에 놓으라고 명령하며 엘프가 윌스처럼 쓸모없는 사람과 닿으면 부정적인 기운과 불운에 저주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윌스는 아무 말 없이 요구대로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분명 그 말에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 레하나가 팀을 위해 준비한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7층과 8층은 완전히 건너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10층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층에는 무려 110점의 평가 점수를 지닌 수호 괴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경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한 괴물들과 싸우느라 힘을 낭비하는 대신 모두가 체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을 때 수호 괴물에게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괴물을 물리치면 엄청난 점수를 단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레아나는 즉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10층으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길을 찾으며 데이모스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 명의 수상한 인물이 이미 그들보다 먼저 그 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괴물을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습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예 머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지닌 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윌스의 틔은 마침내 10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충격과 마주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괴물이 이미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이 깊이까지 도달한 최초의 학생팀이어야 했으므로 다른 학생팀이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윌스는 괴물들의 시체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이 생물들은 마법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체에다 먹힌 상처는 누군가 오직 맨손만으로 이들을 도살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일행 사이에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아마도 층의 수호 괴물이 저들을 죽인 것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호 괴물을 향해 곧장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10층의 수호 괴물에게 도달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수호 괴물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두 명의 수상한 인물이 한 짓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팀 전체에 공황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주변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지 마저법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윌스가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듯 집중하더니 괴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위치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괴물은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도 전에 거대한 마법 공격이 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윌스는 가까스로 검을 사용해 막아냈지만 그 충격으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비지널 역시 정통으로 공격을 받고 멀리 튕겨 나갔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고 그들 아래의 층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두가 중심을 잃고 사방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동안 윌스는 비지널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에게 다가가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위험한 괴물들로 가득 찬 11층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윌스가 비지널을 깨우려 노력했지만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나 그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윌스는 즉시 뱀을 향해 달려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싸웠고 마침내 뱀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비지널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의 팔은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윌스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비지널은 그가 자신을 만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윌스가 불과 몇 분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오만한 태도로 윌스를 대했습니다. 한편 콜레트와 레아나는 같은 곳으로 함께 떨어졌고 레아나는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을 탈출하여 나머지 팀원들을 찾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어스와 시온의 경우 그들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재난 소식이 위에 있던 학생들에게 퍼지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데이모스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 역시 즉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워킨에게 가서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즉시 아대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층을 담당하던 교수들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벽에 매달려 있는 교수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윌스는 비지널과 함께 던전을 전진하며 나머지 팀원들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야생 멧돼지를 닮은 3마리의 거대한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윌스는 즉각 처음 2마리를 향해 달려들어 엄청난 속도로 공격을 퍼부었고 순식간에 2마리를 모두 반 토막 냈습니다. 비지널은 그 속도와 힘을 목격하고 얼어붙었습니다. 3번째 괴물에 대해 비지널은 나중에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환영 마법으로 그것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은 주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를 향해 똑바로 돌진했고 하마터면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때 윌스의 단검이 날아와 괴물을 쳐내며 멀리 밀쳐내켰고 이어서 윌스가 직접 회전 공격으로 괴물을 2동강 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비지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엘프들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모두가 자신을 조롱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꿉친구 엘리노어조차 마기아 반더의 일원이 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아카데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윌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전에 윌스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윌스는 아리아를 따라잡으려 노력하며 자신 또한 고통을 겪었기에 그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스는 비지널의 진정한 힘이 정말로 인상적이니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비지널의 유일한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비지널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윌스의 결의가 진정으로 얼마나 강한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편 줄리어스와 시온은 던전을 걸으며
끊임없이 말다툼을 사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줄리어스에게 마실 얼음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뒤 곧바로 다시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어스는 짜증을 냈고 두 사람은 걷는 내내 계속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온이 멈춰서더니 즉시 줄리어스를 뒤로 끌어당겼고 무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악마 던전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줄리어스는 그것을 본 순간 공포에 얼어붙었고 괴물이 눈치채기 전에 즉시 숨어야 한다고 시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갑자기 과거 자신의 나약했던 모습을 떠올렸고 또한 윌스가 두려움 없이 언제나 위험에 맞섰던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만약 윌스가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눈앞의 적에게서 절대 도망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분노가 갑자기 타올랐고 그는 숨는 대신 괴물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악마 무리가 뒤에서 추격해오자 학생들이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한 학생이 바닥에 넘어졌고 악마들이 순식간에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악마 중 하나가 그를 완전히 짓밟으려던 순진, 마지막 찰나에 마법 사슬이 갑자기 악마들의 목을 휘감으며 단숨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직후 워킨도 도착하여 넘어진 학생을 피신시켰고 모두에게 서둘러 남은 학생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한 그룹만이 아직 데이모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레하나의 일행, 즉 윌스와 다른 이들이 속한 팀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윌스는 비지널 곁에 서서 그가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을 바라보았고 데이모스의 벽들이 기이하게 움직이며 반응하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각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 앞에 여러 개의 문이 나타났고 악마들이 끊어짐 없이 새로운 괴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처음 등장한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은 전설 속의 화염수였고 그 등급은 자그마치 10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더 많은 괴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직접 여러 개의 폭탄을 던졌고 괴물들이 나타난 곳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3마리의 괴물은 용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윌스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비지널에게 혼자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빨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지널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자신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윌스의 계획이 둘 다 죽게 만들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윌스는 그를 진정시키며 지금은 싸우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윌스가 먼저 앞으로 돌진하여 괴물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었습니다. 3마리의 괴물이 합동 주문으로 그를 동시에 공격했지만 윌스는 간신히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비지널을 향해 이제 그의 차례라고 소리쳤지만 비지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꼈고 윌스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겪었던 모든 모욕, 자신이 약하고 열등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을 오가매던 정신적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의 마력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했고 강렬한 감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마법을 창조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모든 괴물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파괴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윌스조차도 그가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비지널이 자신의 나약함과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윌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윌스의 말이 없었다면 자신이 무엇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식적으로 윌스를 존경받아 마땅한 진정한 전사로 인정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악마들을 뚫고 전진하다가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줄리어스와 시온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마주치는 모든 괴물들을 물리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안도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금세 걱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콜레트와 레아나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일행 모두 그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콜레트와 레하나가 데이모스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콜레트가 즉시 공격을 준비하려 했지만 레하나가 갑자기 그녀를 막아섰고 두 사람은 다가오는 존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두 명의 수상한 인물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학생도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모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진짜 원흉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10층의 수호 괴물을 죽인 자들이었고 교수들을 살해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레아나는 충격에 휩싸여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이 교수들 중 한 명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광경은 머리가 없는 그 악마가 그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떼어냈다가 태연하게 다시 붙이는 모습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저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 없는 악마는 그들을 쉬운 먹잇감처럼 바라보며 조롱 섞인 분노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자신의 다음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직후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죽일 듯한 거대한 마법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윌스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이 그들에게 닿기 전에 막아냈습니다. 같은 시간 줄리어스, 시온, 비지널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악마들이 그들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악마 중 하나가 웃음을 터뜨리며 한 번에 5개의 머리를 수집품에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윌스는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즉시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윌스는 무서운 힘에 튕겨나갔습니다. 그 공격에 담긴 순수한 힘을 목격한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악마는 다시 그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파트너가 즉시 그를 제지하며 계획이 실패하기 전에 빨리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악마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전설적인 소환 주문을 발동시켰고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25층의 괴물 중 하나인 전설의 듀크 몬스터였으며 270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평가 점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재장과 마주했다는 것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괴물은 즉시 파괴적인 주문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팀은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비지널조차도 새로운 마법을 사용해 맞서려 했지만 괴물의 몸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비지널의 공격을 가볍게 산산조각 내고 그를 죽일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윌스가 개입했습니다. 이 실행은 계속해서 달려 마침내 비교적 안전한 구역에 도달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와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악마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25층의 괴물을 소환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힘으로는 그런 존재와 싸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한편 윌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괴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곧 작은 괴물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던 중 그는 팀을 향해 몸을 돌려 숨어서 구조를 기다리니 죽음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작은 괴물들이 그들을 먼저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이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단 하나뿐임을 의미시했습니다. 그들은 저 괴물과 맞서 싸워 죽여야만 했습니다. 줄리어스는 즉각 격분하며 죽고 싶으면 혼자 가서 싸우라고 윌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목숨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윌스는 자신에게 이미 계획이 있으며 모두가 한 팀으로 힘을 합친다면
실제로 괴물을 물리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줄리어스는 그의 말을 조롱하며 듣기를 거부했지만 비지널이 즉시 그의 말을 끊고 자신이 윌스를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윌스가 이미 그들 중 최고라는 것을 증명했기에 그의 계획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콜레트와 레아나는 즉시 무슨 일이 있어도 윌스 곁에 설 것이며 절대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시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윌스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그의 경험을 믿고 그의 계획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어스는 모두가 윌스를 그토록 맹신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다시 반대하려 했지만 윌스가 즉시 그를 제지하며 괴물을 물리치는 핵심이 줄리어스이기 때문에 그 없이는 계획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의 힘과 얼음 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줄리어스는 마침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듣기로 동의했습니다. 윌스는 재빨리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모두가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줄리어스의 분신들이 듀크 몬스터 바로 앞에 나타났고 레하나가 다른 방향에서 놈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즉시 분신들을 공격했지만 그것들이 환영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곧바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줄리어서스가 협력하기로 동의한 후 윌슨 그에게 아리아의 얼음이라는 새로운 얼음 마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리아의 개인 주문 중 하나로 주문을 영창하던 분신이 파괴되더라도 마법 영창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줄리어스의 분신들은 그의 가장 강력한 얼음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분신 하나가 파괴될 때마다 다른 분신이 정확히 같은 시점부터 영창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팀원들은 괴물을 향해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놈의 날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괴물은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공격하기까지 했지만 모두는 줄리어스가 마침내 주문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얼음 공격을 괴물을 향해 직접 쏟아냈고 거대한 폭발로 인해 일대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드디어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충격적이게도 괴물의 날개 한쪽만 손상을 입었을 뿐 나머지 몸은 거의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레하나는 날개가 재생되기 전에 다친 날개를 향해 즉각 돌진하여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괴물 주위에 마법 장벽이 나타나 그녀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괴물이 마법 장벽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괴물은 레하나를 향해 여러 개의 치명적인 주문을 직접 날렸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갑자기 윌스가 나타나 그녀를 안고 공격을 피하려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일격 중 하나가 그들을 정통으로 맞췄고 그들을 보호하던 장벽이 산산조각 나며 두 사람 모두 멀리 튕겨 나갔습니다. 모두가 즉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하나는 대체로 무사했지만 윌스는 심각한 신경 충격을 받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레하나가 갑자기 용감하게 일어나 모두에게 윌스를 데리고 탈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 혼자 남아 괴물의 재질을 끌겠다고 고집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비지널이 즉시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혼자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곁에서 싸우겠다고 말하며 모두 함께 살아남든가 아니면 모두 함께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하나는 그 말을 듣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레하나가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동안 비지널은 나무들을 조종해 괴물을 묶으려 했지만 괴물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의 공격은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윌스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시온을 바라보며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 몸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시온은 격분하여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 잘못이며 만약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윌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괴물과 싸우고 있는데 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를 한 번 더 때렸습니다. 그러나 윌스가 갑자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희망이 돌아왔고 그는 정신을 차리게 해준 시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직후 그는 다시 일어서서 검을 쥐고 팀원들을 돕기 위해 다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고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의 무서운 결의와 힘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윌스가 그 모든 부상과 자신들을 둘러싼 공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윌스의 심장이 진정 강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콜레트가 화를 내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윌스 역시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은 마법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 안전하게 싸우는 반면 윌스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윌스는 괴물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매번 검을 들고 놈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에게는 멀리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마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그만이 이런 괴물과 가까이서 마주하는 공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온은 마침내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윌스를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콜레트는 화난 목소리로 시온에게 윌스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있으며 그럼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들 모두가 가져야 할 용기라고 선언했습니다. 직후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시온을 뒤로 한 채 윌스를 돕기 위해 전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편 윌스는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괴물을 공격했지만 어떤 시도를 해도 놈의 약점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괴적인 일격을 받고 다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콜레트가 그를 돕기 위해 도착했고 윌스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잠시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다음 순간 괴물이 윌스를 직접 공격했지만 그는 갑자기 놈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콜레트가 마법을 써서 그를 하늘 높이 띄워 올린 것입니다. 윌슨 검을 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괴물을 가격하기 직전이었지만 괴물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 후 괴물의 분노가 폭발했고 놈은 그들을 향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온이 자신의 불꽃 독수리를 타고 마침내 나타난 것입니다. 괴물은 즉시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시온은 두려움 없이 맞서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장 강력한 화염 마법 주문을 괴물을 향해 직접 쏟아냈습니다. 시온의 힘은 엄청나게 지수화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서히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계속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윌스는 그 자리에 서서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돌 하나가 그의 앞에 떨어졌고 그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의 의식은 신비한 환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탑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이 아이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며 검과 마법 지팡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모두에게 그의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환영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윌스는 정신을 차렸지만 방금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자신의 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즉시 예언을 기억해냈고 시온을 향해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화염 마법을 직접 쏘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온은 즉각 그 말에 따랐습니다. 다음 순간 윌스의 검이 시온의 불꽃을 완전히 흡수하더니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검이 괴물처럼 강력해진 모습에 모두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윌스는 엄청난 속도로 괴물을 향해 돌진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쉽게 놈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 높이 도약한 뒤 온 힘을 다해 내리꽂았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으로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괴물을 두 동강 냈습니다.
모두가 절대적인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윌스가 방금 평가 점수 270점짜리 괴물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검의 힘은 완전히 사라졌고 윌스 자신도 한계에 다다라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수천 마리의 악마들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와 워킨이 필사적으로 그들에게 닿으려 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끝이 왔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때 거대한 절멸 주문이 갑자기 일대의 모든 괴물을 둘러쌌고 단 한순간에 모든 악마가 순식간에 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침내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 중 가장 강력한 점술 마법의 사용자이자 마기아 반더의 5번째 자리의 주인인 아론이었습니다. 괴물들을 힘들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사내였죠. 모두가 그를 보고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 윌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윌스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마치 알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를 공유하는 듯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악마들이 이미 데이모스의 깊은 층에 도달해 있었고 그들은 이상한 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뒤에 남아 학생들을 죽이고 싶어 했던 다른 하나를 탓하며 마침내 그들이 찾던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 떠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기아 반더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학생들은 마침내 디마스에서 탈출했지만 재앙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전투 중 11명의 아카데미 교수가 사망했습니다. 윌스와 나머지 일행은 일어난 모든 일에 슬퍼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는 윌스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으며 그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중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검이 시온의 불꽃을 흡수한 뒤 어떻게 형태를 바꾸었는지, 어떻게 그런 무서운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윌스는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환영을 보았고 그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힘이 다시 나타날지 아닐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윌스에게 인사했던 남자가 아카데미 교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이상한 검을 건네며 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왜 윌스에 대한 진실을 그토록 오랫동안 숨겼는지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윌스가 선택받은 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윌스의 꿈이 그들의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오직 탑에 올라 마기아 반더에 합류하고 자신의 검을 마법 지팡이로 바꿔 소꿉친구인 아리아 곁에 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실을 더 일찍 말해주었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남자는 앞으로 윌스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또 앞으로 아카데미 주변에서 자신을 훨씬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윌스는 재빨리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모든 부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결의에 놀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온이 그 앞에 나타나 싸움을 청했습니다. 윌스는 놀랐지만 시온은 즉각 그를 여전히 진정한 라이벌로 여기고 있으며 마침내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날까지 그와 계속 훈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윌스는 그 말을 듣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고 다시 한번 검을 집어들며 두 사람은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겁고 재밌게 시청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런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영상 끄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를 후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며 채널에 업로드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